알면 할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왔나요? 오늘은 추석과 인공지능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번 주말에 벌초 간다라는 그런 사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추석과 인공지능, 이게 이제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게 선물부터 교통,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선물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절만 되면 부모님 선물은 어떤 걸 드려야 하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명절에는 식품과 관련된 선물이 많아서 품질 좋은 것을 고르는 데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 엘마트는 신선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신선지능 프로젝트. 대충 뭐 어떤 건지 느낌은 오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신선지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객이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겪는 실패 요인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수십만 건의 소비자 리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고객의 의견을 상품에 반영하고요. 인공지능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을 분류합니다. 실제로 올여름 AI 선별 수박을 출시해서 실제 전년 대비 10% 높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이번 추석 선물 세트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AI가 별걸 다 하네요. 상품마다 제각기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이 등급을 매긴다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경우에는 당도, 산도, 내부 갈변까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밀하게 선별하고요. 돼지고기 중 삼겹살 같은 경우는 과지방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지방과 살코기 비율을 학습해서 이를 바탕으로 선별된 상품들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원래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같은 제품이어도 품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교적 일정해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선별했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한 번 더 살피고 구매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선물 세트 중에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중에 더 좋은 품질을 사려는 고민만큼이나 어떤 선물을 사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이동통신사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커머스 플랫폼 추석 특집관을 운영합니다. 인공지능 큐레이션 커머스, 이건 또 뭐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건데요. 고객의 구매 이력과 서비스 이용 패턴,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고객별 예상 선호도를 분석한 뒤 명절 선물을 추천해 줍니다. 또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을 통해서 고객 선호도별로 어떤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꼭 추천해 준 걸 구매하지 않더라도 선물을 고를 때 참고하면 결정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울산 시민분들에게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선물은 고르셨는지, 고르셨다면 어떤 걸 하실 예정인지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요즘에는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니까 물건보다는 먹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게 좀 더 이렇게 선물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그냥 과일로 할까 싶어서 울산에 사니까 울산에 서생배가 맛있어서 형제들 좀 나눠줄까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내려갈 생각입니다. 아직 준비하진 않았고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아버님 드릴 그냥 홍삼 제품 이런 거 사갈 생각. 네, 확실히 식품 쪽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AI 선별 서비스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선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I 콜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가족이 없어서 명절을 혼자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에게 메일 또는 격일로 안부 전화를 걸어서
만약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 독거노인의 사회적 소외라든가 또 고독사 등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명절이 되면 그 외로움이 더 커지죠.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3년에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민간기업이 합동 추진했고요.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가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의아하게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시행한다는 관련 보도자료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함께했던 S이동통신사가 올 6월 일부 지역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AI콜 기반 취약노인 안부 확인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은 전국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시기별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연휴 맞춤형 말벗 서비스와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다고 해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3만여 명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가족 없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통과 관련된 인공지능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각종 지도 어플리케이션은 이번 추석 연휴를 대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대안 경로 안내를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이 올해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석이죠. 차들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했다가 논길에 들어서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을 봤는데 인공지능이 길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시골에 있는 논길인지 뭐 좁은 골목길인지 거기까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이라면 내비게이션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올해 추석 연휴에는 이런 오류가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울산에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희 TVN 울산 교통방송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종종 택시를 탈 때 보면 기사님들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왜 이렇게 안내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로 신경 쓰지 마시고 기사님이 아시는 길로 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아직은 인공지능보다 사람에게 쌓인 데이터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산교통방송은 이번 추석 연휴인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추석 특별방송으로 로컬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예정인데요. 여기에다가 실시간으로 사고 발생 지점과 막히는 구간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리고요. 또 장거리 운전에 쏠쏠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재미난 코너들도 역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추석 연휴도 울산교통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이 수민 씨한테 인사를 참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애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또 마무리할까요? 아, 네. 애청자분들 제가 또 문자로 달라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에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빅데이터 탐구 생활에서 전해드린 거는 믿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당하지 마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